안녕하십니까. 74강 ITQ 엑셀 제4 작업 그래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프에 대해서 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범례명 변경 및 도형 삽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부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본 다음에 완전 정복 4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복습 과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4 작업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제 ITQ 엑셀에서 요구하는 4가지의 작업, 1 작업부터 4 작업까지 4가지의 시트를 다 만드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복습 과정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잊어버렸던 내용들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범례명 변경 및 도형 삽입하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프로그램 그래프 모양으로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셨나요? 엑셀 프로그램 다 실행시키셨죠? 네, 좋습니다. 자, 범례란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표 차트의 구성 요소 하실 때 한번 짚어드렸던 건데 이 부분이 범례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8번이죠? 조건을 보면 범례에서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범례의 출력 형태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범례명과 출력 형태에서 나온 범례명 조금 다르죠? 자, 범례명에 의해서 이제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그래프로 돌아와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범례명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범례명 위에서 자, 범례 범위가 이렇게 돼요.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저희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누를 거예요.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자,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고 하면서 시트가 제1작업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오면 범례 항목 계열에서 찾으셨어요? 네, 범례 항목 계열에서 수익금 100만 달러를 선택해 주세요. 수익금 100만 달러 선택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편집 창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편집.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편집이에요. 여기 있는 편집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있는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계열 편집이라고 대화 상자가 또 뜨게 될 거예요.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범례 항목 계열에서 수익금 100만 달러 선택, 편집 선택. 자, 수익금 100만 달러를 선택하자마자 다시 제4작업의 그래프 화면으로 작업 환경이 변경되었죠? 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클릭하는 거예요. 자, 편집 클릭하면 다시 제1작업의 작업 환경으로 돌아와 있는데 계열 편집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계열 이름 칸에 입력 칸에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수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등호 다음에 제1작업, 느낌표, 그리고 절대수식으로 F4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바꿔줄 거예요.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수익금 100만 달러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방금 작업한 수익금 100만 달러라는 작업 내역이 두 줄에서 한 줄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 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되는 거는 업데이트 만족도예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만족도 클릭하시고 편집 클릭합니다. 여기 있는 편집이죠. 여기 반짝이는 거 확인하세요. 편집. 자, 편집 클릭. 그러면 계열 이름을 또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요?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한 칸 띄고 만족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계열 이름 수정해 주시고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추 클릭.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해서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 줄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원본 데이터 선택 대화 상자는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확인 클릭. 네, 닫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도형 삽입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조건 9번을 보게 되면요. 작업 조건 9번.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내용을 같이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출시, 최신 출시라고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도형을 삽입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도형을 삽입하시려면 삽입 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삽입.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도형. 자,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이라고 이렇게 도형 조절점이 보이죠? 차트 조절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삽입 탭에 비활성화 처리되었던 내역이 다시 활성화 처리되어요. 여기에서 저희 뭐 누른다고요? 도형 눌러줍니다. 자, 도형 클릭. 그러면 도형 눌렀을 때 아래에 다양한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조건에서 요구한 도형은 뭐였나요? 조건에서 요구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었어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여기 설명선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네, 설명선 카테고리에서 이 도형입니다. 자, 도형마다 각각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확인하시고 도형을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 도형이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가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도형을 입력해서 넣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변경되었을 때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내가 이동한 위치만큼 크기가 조절이 되면서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죠. 자, 도형 삽입하러 가겠습니다. 도형 클릭. 맨 아래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자,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십자 모양으로 변경되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이동을 적당히 출력 형태와 동일한 선 모양으로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도형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최신 출시라고 입력해 줍니다. 최신 띄고 출시예요. 최신 띄고 출시라고 텍스트 입력해 줍니다. 입력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 출력 형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테두리 색상과 안에 채우기 색상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작업하고 있는 그래프 파일로 돌아오셔서 자, 삽입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을 할 거예요.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홈 탭으로 오세요. 홈 탭. 자,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 그룹 홈 탭 글꼴 그룹에서 글꼴색 검정 텍스트 1로 채우기 색상을 맞춰줄 겁니다. 여기에 페인트 통에서 물감 떨어지고 있는 채우기 버튼 보이시죠?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 누르셔서 채우기 색상을 이제 글꼴 색상을 먼저 바꿀 건데요. 검정 텍스트 1, 요 색상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색상, 글자 색상 클릭. 아이고. 네. 이 도형의 선택 영역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글자 색상을 먼저 바꿀 거니까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최신 출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록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 이 글자의 색상을 검정 텍스트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먼저 선택 영역을 확인해 주세요. 블록 처리해 주시고 검정 텍스트 1 선택합니다. 왜 안 되지? 네. 여러분 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을 먼저 채우도록 할게요. 글꼴 색이에요. 얘가 아니고 지금은 자, 글꼴 색에서 검정 텍스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착각해서 자꾸 채우기를 먼저 했는데 이게 아니고 글자의 색상을 검정 텍스트 1로 바꿔줄 겁니다. 글꼴 검정 텍스트 1 선택해서 글자의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주었어요. 자, 이어서 맞춤 그룹에서 맞춤 그룹은 여기 있습니다. 맞춤 그룹에서 각각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두 번째에 있는 두 가지의 가운데 맞춤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최신 출시라는 이 글자가 여기 위치해서 도형의 정가운데 위치하게 되겠죠? 위나 아래 양옆에 정확한 기준을 두고 가장 가운데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가운데 맞춤 각각 클릭해 줍니다. 자, 그죠? 글씨가 위아래 양옆으로 가장 가운데에 설정되었어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 도형에서 여기 바탕 색상은 흰색으로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제가 지금 계속 검정 텍스트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기 글자의 색상 채우기였고 채우기는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 누르셔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여기에 있는 하얀색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배경이 하얗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흰색 배경 1 선택.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도형이 완성되었으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조절점 있죠. 도형의 조절점. 자,
도형을 선택하면 조절점이 모서리나 변마다 있죠. 이 조절점을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네, 우리가 작업했던 도형보다는 살짝 너비나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또 여기 세모 모양도 좀 더 크죠. 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우리의 세모 모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합니다. 노란색 조절점 클릭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빼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살살 올리고 조절점 크기도 다시 설정해주고 옆으로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조절점을 출력 형태와 함께 조절점이 아니라 도형을 출력 형태와 함께 확인을 해주고 네.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작업한 도형이거든요. 비슷하게만 해주셔도 돼요. 딱 어떻게 해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하기만 해도 감점 처리는 안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파일에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저장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시트지에 대해서 복습 과정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자, 완전 정복 문제는 4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완전 정복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차트, 제 4작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S에서 저장하셨죠? 자, 제 4작업의 시트를 아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작업명 위에서,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명의 시트는 이제 필요하지 않죠? 삭제 눌러서 시트 지우고 다시 차트 작업을 처음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클릭. 그러면 해당 시트에 대해서, 사작업 시트에 대해서 정말로 지울 것인지, 아예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자, 확인 눌러서, 삭제 버튼 눌러서 시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작업, 2작업, 1작업까지 있는 내용만 시트만 남았죠? 자, 새로운 시트에 차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삽입이 되면 차트 이동 기능을 클릭해서 새 시트를 선택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해서 네,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어렵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1작업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제1작업 시트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우리가 써야 되는 데이터를 내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어떤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차트 만들 범위를 선택하시려면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데이터명 확인하세요. 자, 이 부분을 가로축이라고 부르죠. 가로축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하스스톤부터 피파 온라인 3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각각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출력 형태에서도 제1작업에 가서 보면 네, 쓰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게임명이네요. 자, 게임명의 전체 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따로 있는 데이터를 선택했죠. 이 데이터들을 가운데를 빼고 선택하는 방법 뭐예요? 그렇죠. 게임명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만큼 선택하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셀들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셀만 따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는 여기에 있는 키입니다. 이 키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셀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작업 환경 보시고 자, 출력 형태를 보면 게임명 뭐뭐 들어가 있나요? 하스스톤, 리그 오브 레전드, 크로스파이어, 월드 오브 탱크,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 온라인 3. 자, 이 게임들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명에서 하스스톤, 리그 오브 레전드, 크로스파이어, 월드 오브 탱크,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 온라인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선택하고 이 셀은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이만큼 셀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 하나 선택했어요.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시면 자, 또 뭘 쓰고 있나요? 업데이트 만족도와 수익금에 대해서 차트 메뉴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업데이트 만족도와 수익금 100만 달러 데이터를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익금 100만 달러, 업데이트 만족도. 자, 그러면 이만큼 수익금, 이만큼 업데이트 만족도 셀을 다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내용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또 이만큼이 될 거고 또 이만큼이 될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게임명에 있던 내용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옆에 있는 수익금,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한 셀도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예쁘게 입력이 돼요. 자,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부터 이렇게 다시 게임명부터 크로스파이어, 월드 오브 탱크, 블레이드 앤 소울. 수익금, 월드 오브 탱크,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 온라인. 옆에 업데이트 만족도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면 내가 쓸 데이터, 차트 만들기 위해서 쓸 데이터는 다 선택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각각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할 때 무슨 키를 눌러준다? 컨트롤 키를 눌러준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셀 범위를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셀들만 선택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차트 만들 범위를 선택하셨으면 이번에는 위에 삽입 탭으로 가겠습니다. 삽입 탭 클릭. 삽입 탭 클릭. 보셨습니까? 자, 삽입 탭 클릭하셔서 차트 그룹이 있어요. 차트 그룹. 차트 그룹에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찾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세로 막대형들이 보이는데 다른 차트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작은 목록 단추가 나와 있네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세로 막대형 중에서도 그 종류들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세로 막대형은 어떤 건가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묶은 세로 막대형은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친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자, 클릭하면 이렇게 자, 마우스만 가져가고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고 자동으로 뜨고 있어요. 자, 이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차트 이동시켜서 제 4작업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 클릭하도록 할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자, 그러면 차트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데이터들만
이 차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자, 차트가 삽입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차트 이동을 선택하는 거죠. 자, 차트 이동을 하시려면 차트 도구에 자, 차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점이 보이는 것이고 각 모서리 변마다 조절점 보이죠? 하얀색 동그라미. 이 조절점이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도 차트 도구라는 탭 두 개가 생겨 있어요. 디자인 탭, 서식 탭. 자, 우리는 디자인 탭으로 갈 겁니다. 디자인 탭. 디자인 탭에 오시면 자, 디자인 탭에 오시면 끝부분에 위치라는 그룹에서 차트 이동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시트를 선택할 거예요. 자, 차트 이동 선택.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차트 이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새 시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새 시트 선택, 클릭. 자, 새 시트 선택하고 그 시트의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자, 네 번째 시트는 작업 이름이 뭐가 돼요? 그렇죠.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차트 내용 1 지우고 제4작업이라고 새 시트명과 제4작업 명칭 확인해 주세요.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시트 클릭, 제4작업 입력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4작업에서 확인 누르면 제4작업이라는 시트가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 되는 것이고 차트가 이동이 되어서 이 차트가 제4작업 시트에 크게 입력이 될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네, 그렇죠. 제1작업 다음에 제4작업이라는 시트가 생성이 되었고 그 안에 우리가 삽입한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제4작업 시트 생기셨죠?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제4작업이 여기 위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4작업이라는 시트 위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여서 여기다가 가져다 넣으셔도 되고 또는 시트명 위에서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 복사로 옮겨도 됩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동 복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제사작업 시트를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동해서 맨 끝으로 놓는 거에 있고 그 놓는 방법이 있고 자,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 복사 선택 자, 이동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끝으로 이동 눌러주면 되겠죠. 자, 복사본 만듭니까? 제4작업에 대한 복사본 만드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체크하지 않고 끝으로 이동만 할 거예요. 제4작업의 내용을 제3작업 뒤로 이동할 겁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아까 마우스로 드래그한 것과 동일하게 시트가 맨 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제4작업으로 시트명이 변경되었고 우리가 삽입한 차트도 제4작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4작업으로 시트가 만들어져서 3작업 시트 뒤에 제4작업으로 놓는 것까지 했고 자, 차트의 구성 요소 다 아시나요?
이거는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진도를 마저 나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범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할 거는 레이아웃하고 스타일 적용이에요. 스타일 적용. 자, 제4작업에서 조건 4에서 제4작업이 아니라 조건 위에 자,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했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했습니다. 자, 이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29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의 버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은 디자인 탭 사이에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는데 레이아웃 탭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보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같은 스타일이라던가 레이아웃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버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갑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여기에서 자세히 단추 있어요. 자세히 그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지금은 여기 있는데 네, 지금은 여기 있어요. 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우리는 레이아웃 3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조건에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29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이아웃 3 선택합니다. 자, 레이아웃 3 선택. 그래서 지금 차트의 내용이 아니라 모양이 살짝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 3 선택했고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차트 스타일 그룹의 차트 도구에서 죄송합니다. 차트 스타일이 아니라 차트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 그룹이 있어요. 자, 차트 스타일 그룹 있죠? 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거나 해가지고 스타일 29를 선택할 거예요. 스타일 29. 그런데 지금 버전이 다르신 분들은 스타일 29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마우스로 그냥 가만히 손만 가져가면 스타일에 대한 이름이 확인이 된다고 했어요. 출력 형태를 보고 좀 달라져야겠는데. 자, 색상 변경에 가서요, 여러분. 색 변경에 가서, 이 색이, 출력 형태와 좀 다른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초록색. 네, 확인. 음, 데이트만 좀. 자, 보시면 이건 출력 형태인데요. 업데이트 만족도가 약간 연한 초록색이라고 하면 네, 뒤에 있지만 업데이트 만족도가 약간 초록색이 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걸 기준으로 차트의 디자인 탭에서 색상 변경을 단색형에서 이 친구로 해줬습니다. 친구로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는 거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 29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스타일 29가 없기 때문에 여기 출력 형태네요. 잠시.
스타일 29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14.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해 보이는 그래프 선택해야겠죠? 저는 찾았어요. 이 친구가 스타일 29네요. 지금 버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친구 선택해서 비슷해 보이는 차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고, 자, 스타일과 레이아웃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영역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출력 형태와 조건에서 영역 서식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번까지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이요, 4번. 자, 이번에는 5번 영역 서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차트의 전체적인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할 거고 질감 채우기 효과를 선택해서 파랑 박엽지로 작업을 할 거고 나머지 그림 부분, 차트의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처리를 하겠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있는 차트 굴림 11포인트 이거 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시트로 돌아오셔서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자, 차트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차트를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꼭지점과 모서리에 조절점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당연히 위에 차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차트 도구라고 하는 탭도 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죠? 되어 계시죠?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한 모습이 저와 같이 차트 영역마다 모서리 변마다 하얀색 하얀색 조절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홈 탭 갑니다. 홈 탭 클릭, 홈 탭 클릭. 자, 여기에서 글꼴 그룹 있어요. 글꼴 그룹. 여기에서 굴림하고 11포인트 설정해 줍니다. 자, 작업할까요? 글자를 굴림, 엔터. 옆에 글꼴은 11포인트, 9 지우고 11, 엔터. 자, 그래서 지금 굴림의 전체적으로 차트에 대한 내용이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 위에서 차트 영역이라는 거는 어디죠? 차트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하얀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여기가 다 차트 영역이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공간이 지금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나 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여기 위에 있는 하얀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하얀색 배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자, 하얀색 부분이 어디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이에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바로가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바로가기 메뉴가 나왔으면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에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 클릭. 자,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조건에서 질감 채우기 파랑 박엽지를 선택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진도 나갔던 차트 영역에 대해서 복습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건데, 내용이 조금 처음 강의보다는 살짝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차트 영역 범위라던가 뭐 축의 영역 범위라던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트 파랑 박엽지 질감 채우기 선택해서 작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